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입니다. 내비게이터십 스쿨 교장 국언서에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 지독한 가난 때문에 가출까지 해야 했던 한 소년이 독학으로 공부하여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밟기까지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0%의 운을 100%의 행운으로 바꾸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대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항로에 지침이 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인생 역전이 있을까요? 숱한 역경을 딛고 인생 역전을 이룬 여전한 인생 대 역전한 인생의 저자 국언서 노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책 제목이 여전한 인생 네. 대 역전한 인생인데요. 그 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역전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요? 결국은 그냥 우리 역전한 인생 따지면 로또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로또는 뭐 확률도 굉장히 이제 높고, 예. 역전한 인생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 예.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역전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살아온 부분들을 정리한 책이 이번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대표님이 이제 역전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대표님의 인생 역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워낙 길어서 뭐 짧게 예. 하겠지만 이제 어릴 때 이제 가난하니까 왜 예. 등록금을 못 내고 예, 예. 그래서 등록금을 못 내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왜 계속 왜 등록금 이렇게 타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예, 또 왜 예. 그래프 그려놓고 막 이렇게 예. 갖고 왔냐 못 갖고 왔냐 이런 게 싫어서 이제 나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보자고 이제 가출을 했고 예. 이제 가출을 해서 뭐 이렇게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핸드백 같은 걸 좀 훔쳐서 그게 이제 걸려서 소년원을 갔고 소년원 갔다 오고서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막노동을 하거나 몸으로 때우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하면서는 먹고 사는 건 해결됐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을 조금 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할 때 되게 노동법을 재미있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재미있게 공부하는 찰나에 또 마침 운 좋게 노무사제도가 그때 딱 저를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법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 시험에서도 뭐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물론 힘들게 했습니다만 예. 합격을 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뭐 강의라든지 자문,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노무사로서 한 20년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왜 그 인생에 대한 행복, 성공 이런 특강을 하는 굉장히 많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노무사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역전의 역전을 계속 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운 이야기도 하셨는데 인생 역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운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운도 본인이 만드는 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드는 운이요? 그렇죠. 예. 왜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노력하면 결국 하늘도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주는 운이 50, 내가 만드는 운이 50이라면 결국 내가 100을 만들 수 있는 게 본인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주는 운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제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운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노무사님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계속 만들어 오고 개척해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왜 사주팔자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그렇죠. 별로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좀 만들어가면 되지라는 오기도 생기는 게 있고요. 내가 만드는 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사실 그 노무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주변을 탓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불만만 가지고 많죠. 있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제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을 하신 거고 이제 책에는 어느 우연한 그렇죠. 계기에 이제 자각을 통해서 그걸 이제 그 벽을 깨트리고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요?
그 이제 어릴 때 이제 가출하고 뭐 등등 못 살고 배고프고 막 이런 부분에서 항상 그때는 부모 탓이 가장 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는 맞습니다. 가난해서 왜 등록금도 못 주고 막 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어디서 그때 처음 그 생각을 좀 했었냐면 그 79년도인가 읽은 책의 한 귀절 중에 어떤 책인지 궁금하네요. 예. 그 책은 이제 일반 책은 아니고 잡지인데 그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창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거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밑에 한 몇 줄 쓰여 있는 글 중에 86,400초라는 그 문구가 있으면서 그걸 돈으로 바꾸면 이제 조물주가 매일 86,400원을 통장에 넣어주고 안 쓰고 나오면 빼나간다. 그럼 이거를 열심히 쓰는 사람은 86,400원을 저금하는 거고 못 쓰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거를 10년만 그렇게 열심히 쓰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럼 나도 엄마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뭐 나라 탓하지 말고 내가 노력해서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루 86,400원씩을 저금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는 내가 더 멋진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작은 구절로 이렇게 그 한 구절이 저한테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노무사님이 운영 중이신 그 사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내비게이터십 스쿨을 운영 중이신데요. 그게 어떤 목적의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이 내비게이터십은 이제 리더십을 대체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이제 리더십하면 끌고 가고 끌려온다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누가 끌고 가고 누구한테 끌려간다는 건 참 피동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싫고 그래서 이 용어를 내비게이터십으로 바꿨는데 그 의미는 스스로 항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항해해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내비게이터가 항해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걸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항해하자라는 의미로서 리더십을 내비게이터십으로 바꿔서 그걸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걸 맨 처음에 이제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노사관계 교육을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1년에 한 300회 정도 다녔는데 문제는 작년에 갔던 회사 올해 또 가고 올해 갔던 회사 내년에 또 가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매년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분쟁을 심하게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더니 스스로 삶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지 않고 항상 노조는 회사 탓, 회사는 노조 탓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 자기 탓으로 돌리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만든 게 이제 내비게이터십. 계기는 어떻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좀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주고 그런 쪽으로 바꿔주기 위한 뭐 조그만 계기가 있었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제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무사님께서 그 전체적으로 인생 역전을 위해서 8가지 비결, 8가지 핵심 아이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8가지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8가지는 제가 이제 대학의 8조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곡, 평천하. 맨 뒤에 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동양적인 어떤 인생의 철학인데, 그래서 이제 8가지라는 걸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제일 먼저는 꿈. 결국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가 인맥이고. 그 다음에 결국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세 번째가 도전이고, 네 번째는 결국 자기 재능을 키워내야, 탤런트를 키워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리 꿈이 크더라도 왜 행동하지 않으면 또 사상 누각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실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결국 인맥이 좋다 하더라도 왜 그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기. 사람으로서의 기본기.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도전을 하더라도 무모하게 하지 말고 준비한 다음에 도전하라. 그러니까 준비. 여덟 번째는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그 재능도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 열정. 그리고 8가지가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그래서 그걸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부족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키울까? 내가 꿈이 작으면 꿈을 좀 키우는 거, 내가 도전력이 적으면 도전을 키우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한번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진단해보고 설계해보고 그다음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해보고 인생 설계를 고려해보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이슈들인데요. 배열을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꿈을 꼽으셨는데 노무사님께서는 본인의 꿈을 가지게 된 그러니까 언제쯤 처음 이런 꿈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사실은 책에서 많이 영감을 이제 얻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읽었던 힘들 때죠 물론 청년 시절에 읽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 피에르첸도 발명하고 근데 이분도 왜 인쇄공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 정치가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다 그게 독학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 나이가 50, 60 되면 나도 결국은 이러한 것을 쭉 내 인생을 잘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큰 꿈을 그다음에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내가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나 혼자 해야 되지만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지라는 꿈을 크게 가졌었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실제로 지금 실천하는 데는 최근에 와서 이제 먹고 사는 게 조금 되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겼었고요. 작은 그 전에 젊을 때는 일단 먹고 사는 거 급했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그 책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꿈을 이루는 과정이 나오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8가지 키워드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도전과 행동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전과 행동. 결국 그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 시도해보고 또 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실패가 뭐 결국 전국적으로 나중에 성공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아무리 꿈이 크다 하더라도 본인이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도전과 행동이라는 그런 실천이죠. 결국은 본인이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간디 그 인도의 그분도 1000번의 기도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즉 1000번을 꿈꾸는 것보다는 한 번을 행동하는 그런 게 결국은 더 큰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되겠죠. 사실은 사람들이 알기는 다 그걸 아는데 왜 그걸 못 옮길까요? 실제 행동이나 실천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작은 거죠. 결국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아니면 자꾸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하지 마라 이런 데 숙달이 돼서 뭘 저지르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게 조금 우리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수한 건 아닌데 그걸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하면 그걸 최종적으로 내가 인생이 실패했다고 자꾸 왜 처지는 즉 스스로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시도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한두 번 해보고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아마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노무사님의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 쓰셔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시는 제가 제일 이제 그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은 공인 노무사 준비하실 때 이제 택시 운전 사실 하시면서 힘들잖아요. 힘드신데 그 핸들에 운전대에 책을 붙여놓고 계속 강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시간을 이렇게 써야 따라잡을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책에서도 그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3년 법칙, 10년의 법칙, 20년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 투자, 그 시간도 들어가지만 뭐 비용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잖아요. 뭐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마찬가지로
근데 결국은 3년 정도를 해야 기본기가 닦이는 거고. 기본기.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를 해야 전문가 소리를 듣는 예. 거고. 한 20년 정도 하면 고수라고 하나요? 예. 무림의 고수. 예. 뭐. 그래도 한 20년 정도 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결국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야. 그게 왜 그 말콤 글래디오에 쓴 건가요? 예. 그 만시간의 법칙? 예, 예, 맞습니다. 20살 이전에 예. 만시간 정도의 꾸준한 그 훈련을 해야, 예. 투자를 해야 결국 최고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결국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없다. 그러면 3년, 10년, 또 저는 지금 40년의 법칙도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40년 전에 구상했던 걸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제가 10년 공부해 보니까 대강 뭐 이렇게 회화가 되는 쪽, 뭐 잘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부분. 결국 어떤 일이든 10년 정도는 10년 해보지 정도는. 않고 나는 안 된다, 뭐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거보다는 적어도 어떻든 한 10년은 채워서 노력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런 시간적인 법칙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노무사님이 하셨는데요. 네. 고정형 마인드 세트, 그다음에 성장형 마인드 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마음가짐에서 성장형 마인드 세트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왜 사주팔자 같은 거 보더라도 왜 당신은 뭐뭐뭐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렇죠. 당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더라는 거 그 두 가지 부분들인데 대부분이 우리가 왜 그 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면 안 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정형 마인드 세트고요. 우리 근육 외 몸짱 이렇게 연습하면 되게 그렇죠. 커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자기가 노력을 하면 커질 수 있는 게 이제 성장형 마인드 세트고 그다음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이제 고정형 마인드 세트인데 대부분이 아마 이 고정형 마인드 세트에 젖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그게 이제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을 사는 분들은 어떤 힘들다더라도 매일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함으로 해서 몸짱이 되기도 하고 식스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틀에 맞춰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게 우리 농사를 져보면 그 오이 같은 거나 이 호박 같은 거를 조그만 비닐로 틀에 이렇게 딱 키우면 딱 그렇게 반듯하게 되는데 더 이상 안 크잖아요. 그게 이제 고정형 마인드세트고 그냥 자유롭게 내두면 쥐 크고 싶은 대로 큰단 말이죠. 그게 성장형 마인드세트죠. 그렇군요. 이제 인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책에도 나오지만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폭넓은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인맥을 관리한다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맥을 쌓아가는 그 노하우,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른 부분이고 호불호가 있잖아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뭐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이 이제 근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사 되고 나서 택시운전 할 때까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사 되고 나서 제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임에 이제 적극적으로 일단 나가서 얼굴을 알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단순하게 영업사원 같이 뭐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서로 이제 사귀고 싶은 그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인맥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통 대부분이 기브 앤 테이크를 많이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또 피곤해하기도 하고 내가 줬으면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왜 부주돈 추구금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그 양강모 소장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기브 앤 기부. 그냥 계속적으로 뭐 내가 굳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이거 대가를 바라고 뭘 해주면 안 해주면 괜히 배신당하는 것 같고 이런데 뭐 어차피 내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편하니까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기브 앤 포겟. 그러니까 뭐 주고 잊어먹는다. 기브 앤 포겟. 뭐 그런 저도 뭐 그걸 다 실천하지 못합니다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한 사람을 그냥 내가 인맥으로 활용한다는 개념보다는 진짜 친한 친구로 그다음에 나이 먹어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제 대하다 보니까 굳이 거래 관계가 아닌 사람끼리의 관계로 잘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굳이 그걸 바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왜 사업도 이렇게 연결되게 하고 뭐 TV 출연도 다 소개하고 이런 방식들이 다 하나씩 결국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 이득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됐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건 너무 계산적이지 않은. 그렇죠. 예, 약간 좀 바보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서 왜 예. 챙길 거 다 챙긴다 그러면 예. 한두 번 만나면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생활 막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그 인맥을 관리하고 쌓아가고 이런데 되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벽에도 부딪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얻어보려고 하다가 뭔가를 못 얻었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냥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래 가면서 서로 진심을 알게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오래 가면서. 있고, 결국 또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면 상대도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인지상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해놓고 내가 이제 챙기려고만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실증이 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오래 이렇게 사귀고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고 활용해 먹는 게 아닌 인간적인 그런 접근들이 필요한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왜 인맥관리라는 책에서 보면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너무 기법적인 측면, 즉 사람의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는데 속마음이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진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또 이제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맥 관리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자기 스스로 매력이 매력 좀 넘쳐야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보는데 별로 뭐 이렇게 그 매력이 없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친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언가 자신을 가꾸어내는 거.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내적인 어떤 그 감성들을 잘 키워내는 거. 그게 교양이 됐든 책을 읽는 거였든 뭐가 됐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결국 사람 사이 관계도 오래되거나 유지되는 거지. 자기는 관리 안 하는데 근데 뭐 인맥 관리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자기 스스로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게 참 좋고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 자신감 뭐 그걸 뭐 우리 그 나쁜 얘기로 하면 뭐 배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런 게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무사님께서 그럼 보시기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좀 어떤 예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뭐 저도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이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닌 결국 사회적으로나 다른 사람한테도 이득이 되는 그런 거라면 사실 상당히 매력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는 부모가 주신 그런 건데 인생을 살면서 왜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했던가요? 왜 40 넘어서는 얼굴에 책임을 져라는 것도 결국 자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의 매력이 이제 숨겨져 있던 게 겉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얼굴이나 몸짓이나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보통 1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 평생 살아온 모습이 결국 그 모습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자존감일 수도 있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사실 이제 역전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그 노무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어떤 그 인생에서 실패가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성공한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그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많이 했지만 성공한 거는 뭐 노무사 된 거 하고 책 쓴 거 하고 뭐 강의 좀 잘하는 거 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뭐 장사 돈 버는 건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뭐 시도했던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몸으로 때우는 일들인 건 다 이제 실패했었고 그게 이제 포장마차 무슨 뭐 과일 행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아직도 지금 완성을 못한 이걸 뭐 실패라고 보기는 아니고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소년원 갔다 오면서
그 나올 때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돈 5,000원 훔치고 이제 소년을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훔치고도 그 집에 그냥 바로 돌아갔는데 그게 이제 결국 저는 뭐 이유는 고아원 출신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저같이 왜 힘든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나도 변호사가 돼야지 라는 이제 꿈을 가졌었죠. 그 이제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이제 못했었고 이제 노무사 되고 나서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했던 게 몇 번 봤었습니다. 근데 결국 뭐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거치고 아직 그 완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라고 보진 않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 뭐 언젠가는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각은 이제 박사 마치고 나면 한번 로스쿨로 하든지 뭐 시험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없으니까 없어지니까 로스쿨에서 받아주면 한 번 더 도전해보고 되면 저는 이제 소년원생들 무료 변론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제 사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싶죠. 굉장히 그 효과적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직접 제가 겪었던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법조인 중에 사실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같이 이렇게 실제 그 어릴 때 갔다 오고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년원생들도 나도 저런 선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그 노무사님께서 도전이나 어떤 재능에 대한 생각들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도전, 재능, 그러니까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되고 재능은 어떻게 그 쌓아가야 되고 발견해서 쌓아가야 되는 걸까요?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공부 잘해라, 뭐 스펙 쌓아라, 좋은 대학 가라 이런 거밖에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제 사실 공부가 다도 아니고 스펙이 다도 아닌데 이제 학교에서나 또는 그 부모님들이 그걸 찾아오기 어렵죠. 시대가 워낙 빨리 바뀌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인생 설계도를 꼭 그려보라고 합니다. 설계도를요? 그렇죠. 그 우리가 건물을 진다라고 할 때 내가 100층짜리 건물을 진다 하더라도 설계한 본인은 그 설계할 때부터 이미 완성된 이후의 건물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라고 설계를 해보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게 그려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인생 이제 설계도를 그려보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덕목 중에서 꿈이라는 거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건가. 그럼 이제 도전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1000계단이면 한 계단부터 시작하는 그런 부분. 그 시작을 안 하고 나서는 아무리 내가 이상이 높아도 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도전에 관련 기본. 즉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서 그걸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게 이제 도전에 대한 덕목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능은 결국 우리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내가 왜 기여를 해야 내가 돈을 벌든지 아니면 부가가치를 얻잖아요. 그럼 기여한다는 건 결국 자기 재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 재능이 공부가 됐든 기술이 됐든 아니면 뭐 말하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재능을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책 속에 많은 부분이 녹아 있잖아요. 그 과거 얘기도 들어있고 미래 얘기도 들어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재능을 키워가야 될까.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전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또 재능을 키우는 거. 이게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죠. 그렇군요. 그 노무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하고도 사실 되게 잘 맞는 말씀을 그 독서라든가 책의 중요성을 굉장히 그 몸소 느끼시고 또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을 제일 감명 깊게, 물론 아까 이제 프랭클린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떤 책을 제일 감명 깊게 읽으셨는지. 책은 다 좋은데 그래도 제 인생을 왜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책이 그 3권 정도 꼽으라고 그러면 아까
프랭클린 자서전. 자서전하고. 예, 그게 이제 나도 앞으로 이렇게 큰 꿈을 예, 가져야 예.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든 책이 아까 그 86,400초가 들어있는 예. 아주 예, 몇 예. 줄밖에 안 예, 되는 예. 그지만 그거는 굉장히 저는 번뜩이는 예. 그 어떻게 보면 지혜를 거기서 예, 얻었고요. 예. 그다음에 81년도쯤에 읽었던 택시 운전할 때인데 예. 그 메가트렌드라는 그 메가트렌드. 예. 그 존 네이스비트라는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 예, 예. 거기서 왜 시대 변화 흐름을 10가지의 큰 조류로 적어놨습니다. 큰 흐름, 그게 예, 트렌드가 이제 그거잖아요. 예. 근데 10가지 큰 조류 중에서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블루 칼라는 멸종하고 지식 노동자만 살아남는다. 이걸 딱 읽을 때 예. 택시 운전할 때인데 예, 예. 제가 아무리 택시 운전을 열심히 연습하고 해도 나는 블루 칼라밖에 안 되겠구나. 그럼 블루 칼라가 별로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으면 나는 뭔가 바꿔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80년도부터 굉장히 좀 그 독학이지만 좀 독하게 그 공부를 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책도 많이 읽고 노는 날은 항상 교보문고나 뭐 영풍고 가서 그냥 그 죽치고 앉아서 책 보고 막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식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할까라고 한 게 그런 새로운 책도 읽게 되고 그다음에 독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무사 공부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죠. 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군이자 응원군이자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은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노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자신이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청구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제 명명하시기를 인생 청구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일화가 있으셨는지요? 많죠. 네. 근데 일단 왜 우리 법률 그 법원 중에 물권이 채권에 앞선다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왜 저당권이나 이런 게 채권보다 앞서거든요. 나중에 배당 같은 거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으로 보면 항상 물권이 앞서가고 채권이 이제 그 후에 되고. 근데 이제 인생이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걸 물권이라고 본다면 요구해야, 청구해야 오는 게 우리가 채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인생도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없다. 무엇이든 내가 요구하고 청구를 해야만이 나한테 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생은 물권이 아니고 청권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제 일화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로앤비 사이트라는 그 법률 전문 사이트가 새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때 변호사 위주로 왜 교육 프로그램, 기타 이런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구성을. 그래서 제가 노동법은 내가 최고 전문가인데 이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구누구 노무사인데 이 노동법은 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고 강의하고 그다음에 상담하고 자문하는 이런 일은 노동법은 제가 하겠습니다. 전혀 인연이 없으셨던 없었죠. 분인데 연락을 그냥 하신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그러시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연히 흔쾌하게 그럼요. 그래갖고 처음에 발족할 때부터 제가 해서 지금 한 10몇 년 동안 매년 제가 특강을 해주고 계속.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전문가라는 걸 속으로만 숨기고 있으면 누구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외부적으로 표출도 했고 그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또는 뭐 메일을 보내든 편지를 쓰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 의사를 표현하고 아니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게 결국 우리가 삶을 좀 더 이렇게 왜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걸 저는 저질러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노무사님께서 8가지 항목 중에 이야기하신 게 기본기인데요. 그러니까 기본기라는 말이 좀 와닿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안 와닿기도 하는데 그게 어떤 덕목인가요? 기본기라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됐든 아니면 뭐 직장이 됐든
항상 기본기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걸 옛날에는 집에서 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했었어요. 예. 사람으로서의 기본 뭐 하지 말아라, 뭐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다 이런 부분들이고 심지어는 왜 사람을 만나는데도 항상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라고만 많이 생각을 하지. 그렇죠. 예. 결국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본기가 없는 삶은 결국 기초가 없는 삶이 아닌가.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왜 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높이만큼의 그렇죠. 베이스먼트가 예. 항상 예. 이게 충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인생도 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기초라는 부분들 그게 기본기라고 본다면 그걸 우리 왜 그냥 막 쓰는 말로는 싸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콘에 나오는 뭐 네 가지 비슷한 거면서 그런 기본기를 잘 갖춘 사람이 결국은 공부가 됐던 인생이 됐던 삶이 됐던 충실하게 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그것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뿌리 부분에 왜 이렇게 북을 준다라고 하나요? 이렇게 조금 크면 북을 줘야 되고 이렇게 북을 주면 그게 이제 뿌리가 탄탄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주면 뿌리가 작잖아요. 그럼 위로 아무리 뻗어 올라가도 그렇군요. 바람 불면 휙 넘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깊이 안 박혀 있으니까 결국 이건 소출도 이게 왜냐하면 영양분을 잘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결국은 기본기가 잘 닦여 있어야 나중에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책에 노무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또 재미난 표현이, 그러니까 별명을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하구제비라는 별명을 지인이 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뜻이고 또 그런 별명이면 어떤 이제 그 성향을 노무사님께서 지니신 건데요.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활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하구제비는 뭐 경상도 사람들이 쓴다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경상도 아시는 분이 너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인데 그걸 하구제비라고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렇죠. 자꾸 뭘 시도해보고 저지르고 자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의미가 있는데 결국 저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지르고 도전했던 거. 그러니까 도전했던 부분들을 아마 그 하구제비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안정적인 것만 추구했다 그러면 저도 지금 별 볼 일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구제비라는 별명을 통해서 뭐 작심삼일이지만 그걸 100번, 1000번 하듯이 계속 반복하고 또 시도하고 그래서 뭐 그 암벽 등반도 했었고 패러글라이딩도 했었고 인라인 스케이팅 타고 그냥 나이 먹어서도 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비행기도 조종해보고 싶고 제트기도 몰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한 100여 가지 왜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다 하구제비라는 별명에 맞는. 근데 그게 적어놓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왜 내가 그때 참 이런 걸 적어놨을지라고 하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시도해보는.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왜 그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우연하게 조우하거나 만나면 또 이제 물어보게 되거나. 그래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또 내가 그걸 한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노무사님의 삶이 되게 열정 그 자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 열정은 어디서 계속 그렇게 샘솟으시는 걸까요? 그 이제 절박함에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열정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족해 봤기 때문에 없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내가 왜 그 편한 가운데서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뭐 공부하고 싶겠어요. 억지로 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어떻든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니까 잠깐 지금 이 나이 먹어서도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하고 그다음에 그 검정고시 이렇게 거쳐서 이제 하나하나 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결국은 이제 부족하니까 또 일도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또는 10배 이상 더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가슴 속에서 내가 이걸 그 직업이 없어 봤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을 못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그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열정들이 아마 큰 것 같고요. 또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재주가 좋아도 열정이 없으면은 그거 같아요. 제가 최근에 몸이 아파서 이제 왜 이 치료를 좀 받아보니까 이제 그 신경이 눌려가지고 왜 팔이 되게 저리고 아프거든요. 근데 분명히 뼈도 그대로 있고 근육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신경이 조금 눌리니까 팔을 못 쓰겠는 거예요. 아, 예. 그거 마찬가지로 예.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이 신경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예.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그전에 광고 보셨나 모르겠다. 그 징기스칸한테 열정을 빼면 예. 뭐밖에 안 남는다고 예, 그랬죠. 맞습니다. 목동밖에 안 그렇죠. 됐을 것이다. 평범한 목동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열정은 굉장히 우리 삶을 좀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신경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노무사님의 삶이 워낙 이제 울림이 커서 이제 어떤 한 출판사에서 그 위인 목록에 넣고 그 노무사님의 삶을 이제 위인전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네. 이야기를 예, 들었는데요. 어떤 인물로 노무사님은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요? 저는 뭐 그 나중에 이제 후세에 예, 예. 세상을 좀 아름답게 바꾼 사람, 예. 뭐 이렇게 뭐 위대한 사람은 아니라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십을 해나가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그렇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항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죽고 나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건 꿈인데 예. 다만 그 이제 그 아까 위인전 얘기는 예. 우리 이제 그 진로지도라는 그 중학교 이런 예, 그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하는 책에서 저를 불량 청소년에서 뭐 최고의 공인노무사로 이렇게 예. 이제 그 교육부가 예, 이렇게 예. 만든 그런 부분들인데 뭐 살아있는 사람을 위인으로 이렇게 예. 써는 것 자체는 되게 기분 좋은데 예.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 진짜 내가 나중에 위인 소리를 들으려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뭐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왜 스스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왜 가슴속으로 내가 위인이지라고 이렇게 행동을 좀 조심하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라도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좀 그렇죠. 고민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사회에 부가가치를 주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더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왜 자기 예언적 실현이라고 보통 하는데 예.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그 아직 위인은 아니지만 예. 거기에 그렇게 써주니까 예. 나도 위인인 척하고 이제 행동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여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거거든요. 예. 절대 부모가 대신 살아주지 않고 선생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고 상사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예. 한번 내려보고 그게 이제 살고 인생 싶은 인생. 예. 인생 설계도라고 본다면 예. 그리고 인생 설계도를 아무리 잘 그려도 결국은 본인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이 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 설계도에 맞추거나 또는 인생 설계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나가면 결국은 멋진 인생이 아마 펼쳐질 겁니다. 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그렇죠. 20년, 예. 심지어는 40년 아니면 내 인생 대해서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내가 지금 뿌려놓은 씨앗은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에도 충분히 꽃이 필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인생 설계도를 잘 그려보고 그것을 본인이 남 탓 안 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간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닌 이 세상과 함께 예.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생각을 가지면 아마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네. 오늘 그 노무사님 말씀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 역전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